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영녀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말이죠.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말이지만 팔순된 어른도 행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진정한 불자의 삶이라는 건 말씀 하나라도 생활 속에서 꼭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안 먹겠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불자님, 백날 절기신이 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종교의 노예가 아닌 진정 참 자연으로 사는 것은 참 어떤 모습일까요? 일상에서 수행하듯 살아가는 오늘 주인공의 삶에 그 답이 있습니다. 김정일 전 방위사업 청장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저에게 불교는 필연이었습니다. 제11사단장 국방부 조달본부장,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초대총장 김정일. 7남매 모두 불자로 만든 어머니로부터 지극한 불심을 이어받아 군 대위 시절 아내와 함께 일요법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불교 공부에 나선 지 40여 년. 김정일 청장에게 불교는 참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진리였습니다. 육사 임관 50주년이 되는 올해, 반야심경 등 경전을 쓰는 서예가로 공덕을 쌓는 이야기까지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예불로 하루를 여는 김정일 청장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평생 불교의 진리에 의지해 살아온 분입니다. 김정일 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피 작가가 삼고초리 끝에 청장님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나오시네요. 네, 왜 출연을 그렇게 사양하셨어요? 아니 뭐 응?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 뭐 자꾸 저거 이 출연을 하라 그래가지고 부끄러울 따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세상은 좀 자랑 좀 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 특히 우리 멋진 청장님 같은 분이 나오셔야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이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죠. 우리 청장님처럼 하고 싶다. 네. 이런 소망이라든지 원력을 갖게 되거든요. 별 말씀.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올해가 육사임관 50주년이 된 해시라고요.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예가로서 이제 전시를 여셨는데 작품의 절반 가까이가 반야심경 등 부처님 경절 쓰신 작품이라고 해요. 와, 작품 몇 면에서 청장님의 부심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글씨를 쓰면서 예. 이제 글씨체가 이제 해서, 행서, 예서, 전서, 초서 이 예, 5가지 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행서는 이제 왕이지 예, 이 필법의 집자성 교원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불자 아닌 사람도 다 반야심경을 이렇게 다 배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절에 다니면서 그 반야심경을 쓰게 되게 된 배경은 처음에는 제가 절을 어디 다녔냐면은 청계사에 있는 정토사에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사단장 할 때 그 법사를 하시던 분이 대령이 돼가지고 선봉사 군법당으로 이제 대령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 바꾸었습니다. 근데 한보강 그 정토사 스님이나 그다음에 그 우리 이제 보경 함현준 법사님 이 법문을 들어보면은 법문 내용이 정말 그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그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이시죠. 그 열반군데 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이제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스스로 등불을 밝히고 법문으로 등불을 밝혀라 말씀하는데 그게 하도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한문으로 써가지고 우리 선생님 초당 선생님한테 가서 이걸 내가 이 글씨를 좀 써보겠다. 그게 이제 전서로 그걸 딱 써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서로 자등명 법등명. 근데 해가지고 전시할 때도 그 문구가 있고 또 그것도 이제 선물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건강경을 배우다 보면은 그 사구계가 있습니다. 예, 사구계가 건강경 몇 개 사구계 있죠. 이제 그 마지막 네. 부분이 또 이제 그 일체여의법, 용모한평, 여로 영여정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것도 이제 그 이제 건강경 강의를 듣고 이제 또 하고 한 번은 이 법사님이 법문을 하는데 의상대사 그 법성계를 예.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늘에 아무리 보물이 많이 떨어져도 비처럼 일이 많이 와도 자기 그런 크기밖에 못 받는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게, 야, 저것도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써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지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시회를 하는 동안에 그 예. 글씨가 꽤 그 불교에 관계된 게 많더라고요. 진관사를 가면서 법문을 들어가면서 개월물 흐르는 이런 그 내용도 있고 또 뭐 나무간시연보살 뭐 이거 이제 이 불교와 관계되는 글이 많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 자체가 좀 그런데 젖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예. 반야신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작품이 불교와 관계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불자님이시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스님,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칠남매를 모두 불자로 만드셨대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어머님이셔. 그래요. 쉽지 않은 엄청 그 어려운 얘기- 일인데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들 어릴 때 그 절에 뭐 열심히 다니는데 그 고성 그 옥천사 예, 있습니다. 백년암 예. 네, 거기에 이제 열심히 다니셨는데 저희들이야 뭐 어머니 뭐 절에 다니시면 가끔 따라가고 그래서 하는 그런 거 밖에 몰랐는데 그 저희가 이제 커가지고 어느 날 어머님이 하루는 야 내가 그 세상에 태어나서 큰 업적을 하나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들도 이제 그때 한 30대 좀 40대 좀 됐겠죠. 결혼들 다 하고 이러는데 예. 웃으면서 아이 어머님 시골 노인네가 뭐가 그래 그 자랑할 게 있다고 업적을 세워도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색을 하시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배 아파 난 7 자식하고 그 자식이 데려온 7 예. 14명이 전부 다 불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아니 가만 보니까 그 전부 다 불자인 거예요. 예. 그 어머니 말씀이 맞다. 그때부터는 어머님을 달리보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그 우리 시골에 집이 옛날에 이제 초가가 있었는데 그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지었는데 집의 이름을 그 당호를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어요? 당호를 아버지면 이 한자가 찬자 필자인데 예. 참필헌 그렇게 헌이라는 것은 이제 마루 헌자인데 예. 집 헌자이기도 하고 예. 그 참필헌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참필헌에 헌기해서 이제 예.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일생을 쭉 갖다 적었습니다. 거기에 종교 갈등에 그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에 본보기가 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칠남매를 불자로 키우고 그 자식까지 그 데려온 자식까지 불자로 키워가지고 종교 갈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정에 본보기가 된다 하는 말을 그 참필헌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셨나요, 그죠, 스님? 어머님의 신신과 원력이 보통이 아니셨던 것 네. 같아요. 자식 내외 14명 모두가 불자라니 요즘 참 드문 그쵸, 선생님. 그런 네. 불자 가정이네요. 네. 어머니께서 복을 많이 지으셔서 그쵸. 자녀분들이 다들 잘 되시는가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데 청장이 반야신경을 써서 형제 모두에게 선물하셨다면서요. 그 하루는 우리 초당 선생님이 그
이 근분으로 네. 근분으로 이 반야신경을 써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거예요. 저 불자인 제가 보니까 그 정말 그 황홀한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야 나도 저거 한번 써봐야지 하는 그런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분으로 쓰기 전에 먹으로 그만한 크기로 규격을 딱 맞춰서 쓰기 쉽지 않죠. 한 100번 이상 쓰니까 조금 그게 이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선생님께 근분을 좀 구해가지고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해봐라. 그 이제 근분으로 쓴 이게 이 뭐하고 또 틀려요. 이 아이, 불이 잘 안 안 나갑니다. 날아갑니다. 예, 그 자칫 시간 지나면 굳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한번 그것도 한 100번 정도 썼나요? 그러니까 이 합격품이 나온 건데 우리 선생님이 가져가면은 이거 됐다 해서 하기 전까지는 이 작품이 완성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아주 한 100번 정도 엄격하시네요. 써가지고 하나를 이제 써가지고 집에 이제 표구를 해서 걸어놨는데 그 이제 제가 그 사단장 할 때 우리 법사님이 그 대령이 돼가지고 그때는 대위였는데 대령이 돼가지고 지금 지상작전사령부 있는 옛날 상군사령부 선봉사에 대령으로 법사로 오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청계산 그 정토사에 다녔는데 예. 그 법당을 옮겼죠. 근데 그 법사님하고 자주 이제 만나니까 이 법사님한테 내가 이거 하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하고 또 동생이 또 이제 아는 동생이 그 통도사에 열심히 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동생들한테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동생이 하는 소리가 형제들한테 다 이거 좀 선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아니면 내가 칠라면 했는데 이거 몇 번 써란 말이야. 내가 6장을 써야 되는데 시험시험 쓰시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그래 이제 뭐 그냥 마음을 다져잡고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니까 가족이 있다가 집사람이 있다가 뭘 그렇게 막 많이 그리 쓰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그 형제한테 다 줄 거냐고 다 주지요. 뭘 그렇게 하냐고 이 양반은 내가 지금 이거 쓰면서 공덕을 쌓는 건데 뭘 그걸 자꾸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예. 그다음부터는 그 반야신경 쓰는 걸 본래 이제 집사람들이 독실한 불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많이 써라 좀 형제들한테 다 선물하고 그 이후에도 친구들한테 많이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렇죠. 그럼요. 네, 말도 못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어머님께서 저기 절에 가라 한마디로 안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에 가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육사 다닐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양 강의에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이 다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세요? 성당이나 교회나 법당에 가가지고 교양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나 성당에 가서 이게 법사님이나 신부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그 강의를 하는 내용에는 하나님이 어떻고 뭐 믿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얘기가 주로예요. 그렇죠. 그 다른 뭐 좋은 말씀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데 법당에 가서 우리 법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참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바르게 사는 게 어떻다는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뭐 내 몸속에 그 불교의 피가 흐르고도 있지만은 그 커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시 법당이 이 절에 다니는 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해서 그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 하시면서도 사단장 시절이셨던가요? 출근 전 아침에 부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같은 시간에 군법당에 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뵙기만 하면 법당에 108바라 가시는구나 하실 정도였대요. 와, 참 좋으세요.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하셨어요? 네, 손잡고 그죠. 108배 하는 거는 그 불자들이 대부분 저뿐만 아니고 웬만한 분들은 다 108배 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여건이 좋은 게 저 사단장 할 때 원래 대령 때부터 내 108배를 시작했는데
사단장 할 때는 집사람이 이제 그 따로 서울에 안 살고 예. 공간에 같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5시에 일어나면은 둘이 손잡고 이제 그 절에 법당에 가서 108배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면 하루 일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님이 또 이렇게 잘 그 인도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신심이 있게 다녔는데 108배 하면은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좋아지니까 하기 시작했는데 그 뭐 좀 이렇게 보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 네. 처음에는 제가 위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그 108배를 시작했고 그 108배를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이치영 법사님이라고 108배 해라. 108배 하면은 위장병도 낫고 다 좋아진다. 그 이제 그때는 절에 다니기는 했지만 108배는 안 하고 그 용인에 거기서 산에 다녔거든요. 예. 아침에 산에 다니다가 108배를 하면은 그 매일 해야 되는 거냐? 매일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다른 일이 있으면 좀, 일이 있으면 또 못하면 그만, 못하는 거고. 네.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매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언제까지는 기한이 없다. 하다가 힘이 들면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만은 그런 기한이 없다. 할 수 있는 까지 한번 해본다고. 옆에는 같이 하는 동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산에 안 가고 108배를 시작했는데 뭐 위장병도 다 낫고 또 이제 뭐 108배 하니까 다 신심이 뭐 좋다고 그러고 뭐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신이 나서 열심히 한 거죠. 요즘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벌써 건강경 일동을 하고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늦게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둘이서 이제 부부가 같이 그 아침 기도를 한 30분을 합니다. 뭐 예불하고 반야신경하고 천수경 하면서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칠독을 이래 합니다. 그 칠독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네. 칠독을 하면서 천수경 마치고 이제 그 자선 좀 하다가 끝내고 그러는데 그게 한 30분 걸립니다. 그 아침 일과가 이제 시작할 때 저희 가운데 방에다가 이때 이제 초를 항상 켜고 그러니까 반야신경 쓴 거 이제 하나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향 하나 피우고 그 아침 매일 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더 열심히 합니다. 불단을 못 씻네요, 그러니까. 예,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조그만 불당. 네. 그 사단장 시절에 그 김정일 장군님의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얘긴즉슨 그 이웃 사단에 크리스찬 사단장님 계셨나 보죠. 군법당이 군인들 출입 못하게 하고 아주 편파적으로 하니까 불교계에서 아주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 사단장님 나서셔서 우리 불교와 똑같이 하면 되겠냐. 부처님 자비심으로 우리가 대해야지라고 해서 불교회를 설득해서 그 사단장님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아니 뭐 제가 용서했다기보다는 네. 그때 회불 사건이라 해가지고 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뭐 좀 이렇게 그 처벌을 해야 되는지 뭐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 되느냐. 우리는 자비로서 포용을 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 근본 그 교리인데 예. 우리도 같이 욕하고 그 사람들 욕하고 그러면 되느냐 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멋지죠. 우리 불교는 이래요, 글쎄. 네. 이래가지고 조금 좀 손해보는 건 많아. 네, 정말 청장님이 그러니까 자랑스럽잖아요. 네. 전역을 하시고 초대 방위사업청장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예. 부처님 덕분에 벼락 출세를 했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조달본부장을 하고 그 전에는 또 기획관리부장을 하고 이제 조달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남들보다 많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방위사업청이 생긴다. 조달본부하고 각 군에 있는 이제 그 군사력 건설을 하는 그런 조직하고 합해가지고 방위사업청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있는데
저 경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위사업청장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뒤에 알아보니까 초대 방위사업청장을 할 때 그 대통령 그 이제 결재가 들어갈 때 예. 이제 청장은 조달청장, 정부기관이 조달청장 끝난 사람이 예. 청장이고 저는 차장으로 추천이 됐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 초대 청장은 군 출신이 해야 된다면 하고 그렇게 그 인사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하면 좋나? 그 이제 장관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초대 청장은 군 출신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 좋나? 장관님도 뭐 갑자기 뭐 그래가지고 누구다 뭐 이 이야기 뭐 이거 차장을 올라오면 이름 시키면 안 되나? 아니? 그 제가 차장으로 추천이 됐으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그러면 된다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안 된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짜 청장이 돼버린 거예요. 차장으로 출신됐는데 벼락 출세한 거죠. 그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부처님 부처님이 갚이네요. 갚이네요. 그죠? 어머님이 많은 기도하시고 맞아요. 네, 또 맞습니다. 그동안 뭐 오래도 백발배하신 네. 공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리가 그리고 있겠습니까? 또 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60명이었대요. 60명을 이제 그 군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구해 주셨다고. 근데 이제 방위사업청으로 이렇게 될 때 조달본부의 군무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군명이 130명인가 120명인가 돼요. 그 여군무원이 이제 전부 이 전환돼야 되는데 예. 공무원 사회하고 군무원하고 또 틀려요. 공무원 그 인가에는 여자 공무원이 그리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직을 개편할 때.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군무원이 행정보조요원이 많거든요. 예. 예. 행정보조요원도 몇 명은 이렇게 이제 전환이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그 행정보조요원, 여자 행정보조요원 한 몇십 명이,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0명인가 30명인가 되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관둬야 된다는 거예요. 관두는 건 안 된다.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공무원 전환이 안 되더라도 군무원으로라도 계속 있도록 해줘라. 본인이 자의적으로 나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거는 보장을 해줘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나가, 그걸 보장을 해줬어요. 한 3년 동안 그걸 보장을 해주는 걸 했는데, 3년 동안에 그 군무원들이 공무원으로 다 시험봐가 전환이 됐어요. 다 전환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저 이야기를 한답니다.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냥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군무원이고, 그렇죠. 일반 부서, 이제 부처 소속은 공무원,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르네요. 아니요, 지금 국방부에는 전부 공무원이고, 예. 합참, 군 조직 있잖아요. 군 조직 합참이나, 내에. 각군 사령부, 육해공 본부, 예. 이런 데는 군무원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아니고, 예. 조달본부도 그전에는 이제 군무원 조직인데, 지금 이 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입니다. 예. 그 군무원이 있을 수가 없죠. 국가기관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이 이 개편상 편제상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요. 네. 한 명도 아니고 60명이라는데 우리 김정일 정말 총장님은 정말 귀한 인연 복덕을 쌓으셨나 봐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매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실천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이제 불행을 가져다 줄지 행복을 가져다 줄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은 한 번에 끝나는 인연이 없습니다. 지금 인연도 과거에 언젠가는 인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마음에 남아있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만날 때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그 인연은 다음에 내가 이제 언젠가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큰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그래, 그걸 저희들이 이제 인용 공덕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한두 명도 아니고 네. 60분을 했다는 네. 큰 공덕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제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불자는 그렇게 좀 얘기하신다고요. 그러죠, 다. 아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가피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갑자기 제가 불짜지면 가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그렇고 예. 어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대답이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노력한 그 대가보다는 내 부하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하의 공덕으로 나도 덩달아서 높게 평가받는 그런 경우가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하를 잘 만났다. 예. 물론 상관도 잘 만나야 예. 되지만 그 부하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피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대답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나무 되게 잘했죠. 제가 저 혼자 잘해가지고 뭐가 된 게 있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 진정한 가피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가피라는 말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이상은 사실은 주위에 함께한 사람들이 공덕이죠. 네. 그분들을 만나고 함께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가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것보다는 보상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네. 더 큰 보상을 방위사업청장 아까 벼락 출시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국가에 내가 기여한 것보다는 국가가 내한테 해준 게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네. 살았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우리 불자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공덕을 항상. 그럼요. 청장님 그 마음이 부처시잖아요. 네, 맞아요. 군인으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참으로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오신 그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불자로서도 1등인 게 얼마 전에 또 금감경 강성대. 강송대에 나가서 실력 발휘를 좀 하셨다고요. 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선봉사에 네. 다닐 때 이제 우리 부주지 법사님이 원경 법사님이라고 예. 건강경 강의를 한대요. 강의를 한다고 해서 부부가 이제 그때 코로나 되기 전이니까 네. 가가지고 저녁 7시가 되면 가서 한 2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몇 개월을 했나요? 거의 다 끝났어요. 건강경을 다 이제 회양을 하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만해기념관에서 건강경 강송대회 네, 1년에 한 번씩. 1년 있대요. 네. 거기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경을 배웠으니까 우리 법사님이 이 거사들하고 보살님들 해서 한 40명 모아서 건강경을 암송을 하는 그 대회에 나왔는데 오늘부터 요걸 외우기 시작하세요. 9분, 32분까지 건강경이 단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9분에 이제 일상무상분 네. 그거를 외워라. 처음에는 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외워가지고 40명이 이제 가서 그걸 했습니다. 대회에 나갔는데 뭐 이렇게 박자 맞춰서 목소리 다 맞춰서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40명이 이렇게 참여한 그런 이 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제일 많았죠. 예. 그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어린애 둘을 데려와 가지고 태권도를 시키면서 건강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1등을 했어요. 그 팀이. 우리가 1등 하는 줄 알았는데 그 1등 못 했어요. 그때 2등 했습니다. 우리 팀이. 아유. 아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요. 참여할 때는 그 자체가 중요한 또 거예요. 40명이 그럼요. 대단하죠. 함께 이렇게 독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일사불란하게. 맞아요. 네.
와, 말씀만 들어도 환희심이 나네요. 그래요. 네, 정말. 이제는 서예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김정일 청장님, 앞으로도 불교 경전 작품 많이 쓰실 거죠? 네. 늘 불교의 진리에 의지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뭐 제가 남의 덕에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제가 경상도로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예.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뭐 그때 정상적으로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 그 화를 내느냐? 예. 뭐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 평생에 제 원이 뭐냐면은 좀 자분자분하게 남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게 저 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아유. 그런 노래를 안 하셔도 될 것 안 같은데. 해도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 말씀이 네, 많으셔가지고요. 네. 그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이제 범음이라 하거든요. 예.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참 멀리까지 들린다 그래서 범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좋은 말은 멀리 할수록 크게 할수록 더 많이 들으니까 네. 크게 하셔도 됩니다. 스님, 아까 우리 제가 청장님을 두고서 네. 무무를 겸비한 장군님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 말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맞으신 것 같아요. 지덕체를 아주 고루 갖춘 김정일 우리 청장님과의 만남, 우리 스님은 어떠셨어요? 그 불법의 이치를 잘 알고 실천해 가시는 참담 불자를 만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불자들이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 부처님께서 문, 사, 수. 이렇게 문은 듣는다. 듣고 배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는 사유인데 이제 배운 불법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참다운 진리인지 스스로가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확신을 딱 얻으면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네. 수, 닦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부자님들이 이제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이렇게 실천하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을 뵈면 불교 이치를 그냥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냥 뭐랄까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교리 지식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문사수를 잘 실천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는 김정일 방위 사업청장님 이 가피 출연 인연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 가득하셔서 모든 소원 성취 원만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끝으로요. 지금 있기까지 이런 곁에서 예. 힘을 준 소중한 인연들께 감사의 인사 전할 시간을 드릴까요? 예. 예. 이제 제가 저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뿐만 네. 아니고 제가 오늘날까지 있게 되기까지 이제 제 주변에 있던 분들 그분들 도움으로 내가 오늘까지 왔으니까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둘, 손주, 며느리 참 고마움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커졌고 잘 살아주니까 고맙고 예. 뭐니 뭐니도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네. 고마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예. 네, 맞습니다. 무뚝뚝한 촌놈한테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선우영녀 씨보다 더 이렇게 자상하고 저 마누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애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무뚝뚝한 놈한테 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속썩는 일도 많았을 텐데 제일 고맙죠. 뭐. 제일 고마움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한테 그 있잖아요. 왜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말하는 거 모르세요, 뭔지? 박정옥 사랑해. 네, 바로 그거예요. 네, 내 삶의 힘이 되는 인생 명언은 불교 경전에서 찾는 김정일 총장님. 올곧은 성품으로 앞으로도 귀한 복덕 많이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붓다의 법보시를 통해 전법의 공덕을 지은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도 어김없이 새롭게 붓다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광님, 송치은님, 이숙희님, 이순필님, 최석원님, 홍주형님. 보시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신 오늘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쌓은 복덕으로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원하는 바 꼭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 1855 0108번 한 달에 10,000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아직 불법의 인연이 닿지 않거나 성취하지 못한 다른 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등대가 된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가피.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안녕하세요.